예, 앞에서는 북한은 그냥 도발하는 나라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도발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대응 방식은 확 변했다. 북한이 하는 일은 변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강경 대응이 참 불안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그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 말씀드렸던 바대로 미국이 왜 저러고 있을까? 국내 정치가 왜 저럴까? 예, 제가 2년 전이죠 벌써.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책방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여자 남자 표시가 없이 그냥 표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같이 쓰는 화장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최근에 미국 여권에 남자 여자가 아니라 모르겠다 뭐 세 번째가 있다면요. 아직 보진 못했는데 어떻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이 있는지 참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데 낙태를 미국은 전통적으로 하는 주도 있고 못하는 주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최근에 미국 대법원에서 그 낙태법에 관한 그 법안이 통과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지금 시끌벅적합니다. 근데 오늘 그 미국 뉴스를 보니까 CNN의 그 기자가 폭력 사태를 경고를 했습니다. 좌우 양쪽 모두가 폭력할지 모른다.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미국의 대법관 카버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보수파죠. 그 사람 집 부근에 그 무장한 괴한이 그 카바노를 죽이겠다고 왔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그 대법원 판사를 죽인다? 자기랑 견해가 다르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CNN 기자가 이제 경고를 했어요. 카바노 대법관 집 앞에서 무장괴한이 체포되었다. 카바노를 향한 위협은 분노의 시대가 극단적으로 지금 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카바노 threat, a sobering moment that shows the age of rage. 분노의 시대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데 양극단이 있습니다. 양극단. 이것이 지금 너무 간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야단이 납니다. 이게 사람들이 살면서 언제든지 자기가 사는 시대가 그냥 종말론이에요. 야, 이렇게 세상이 나빠졌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미국이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언제 어렵지 않은 적이 또 있었느냐라는 그런 또 반론도 나와요. 반론도 나오는데 하여간 카바노 대법관 여러분 사진 한번 보고 가십시오. 카바노 대법관이 생명의 위협을 다 느끼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모든 사람이 자기 시대가 참 제일 힘든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미국 유튜버 중에 한 사람이 스티브 털리 박사가 하는, 이 사람은 신학 박사예요. 이 사람이 신학에 관한 책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했는데 The Return of Christendom, 기독교 왕국의 회귀. 미국이 사람들이 그러죠. 야, 미국은 뭐냐? 미국이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인데 지금 기독교는 다 망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다 지금 걱정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근데 스티브 털리 박사가 걱정 하나도 할 거 없어. 이제 곧 미국은 완벽한 기독교 국가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책 읽어보면은 재미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의 소위 말해서 워크들, WOKE. 야,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떠냐. 그리고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도 괜찮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데 스티브 털리 박사는 남자끼리 결혼한 사람은 애를 못 낳고 여자끼리 결혼한 가정도 애를 못 낳는데요. 그런데 보수적인 사람들, 특히 이제 크리스찬 컨서버티브, 기독교 보수들이 애를 많이 낳는답니다.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앞으로 한 50년 정도 후에는 미국 국민의 90% 정도가 기독교 가정이 된다는 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세대밖에 못 가고 그래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듯한 설명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학 교수를 하다가 아예 교수는 관두고 유튜브만 열심히 하고 사회운동을 하는데 털리 톡스라는 라디오 프로그램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선전하는 걸 보니까
A new conservative age is rising. 새로운 보수주의 시대가 딱 rising 이제 나오고 있다, 뜨고 있다, 뭐 이런 소리죠. 이렇게 그 낙관적인 낙관적인 그 분석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 대통령 사진인데 미국 대통령이 45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6명 사진을 내가 갖고 왔는데 그 위에 있는 4명은 암살당한 대통령입니다. 그 미국 대통령 45명 중에 4명이 임기 중에 총 맞고 죽었어요. 그리고 총 맞고 부상당한 사람이 2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45명 중에 6명이 총을 맞은 겁니다. 그러니 퍼센트로 하면 얼마입니까? 13.3%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직업이 미국 대통령입니다. 총 맞을 확률이 13.3%다. 이거는 정말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제일 힘든 상륙작전을 하던 그 부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에 나오죠. 거기 상륙작전 하던 부대가 총 맞을 확률보다도 더 높을 확률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직업이라고 그러는데 링컨 대통령 16대 대통령 재임 중 사망했죠.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 20대인데 재임 중 사망했습니다. 윌리엄 맥킬리 25대인데 사망했고, 그리고 가장 최근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대통령. 참 애석하게 아주 젊은 나이에 가장 젊은 대통령이었는데 임기 3년 차에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대통령 테오도 루즈벨트. 이 사람은 미국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만든 그 첫 번째 대통령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미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테오도 루즈벨트 대통령도 총 맞았는데 죽진 않았다.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도 총 맞아가지고 뭐 수술을 4시간인가 했죠. 그때 심지어는 그 방송으로는 사망했다라는 보도까지 나갔었던.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은 뭐 대통령도 암살당하는데 대법원 판사가 암살 위협을 받는 것은 그냥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조사하면서 보니까 미국 대통령 중에 말이죠. 총알을 맞은 사람은 6명인데 암살 시도가 아주 노골적으로 있었던 사람이 19명이더라고요. 45명 중에.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45명 중에 거의 20%니까 거의 한 30-40% 정도가 목숨 내놓고 하는 직업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걸 다 보면은 언제도 어려운 시절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그럴 때마다 이제 대통령은 아니지만은 대통령 나왔던 사람이 총 맞아 죽은 적이 있었죠.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총 맞아 죽었을 때 미국 어느 방송은 방송을 안 하고 그 텔레비 화면에 shame, SHAME, shame이 뭡니까? 참 이건 뭐 창피하다라는 뜻이죠. shame이라고 써가지고 이제 미국을 한탄했었는데 오늘날 뭐 그 정도까지 되겠습니까마는 아무튼 미국이 지금 뭐 어려운 상황이고 범인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레이건 대통령 선한 자들이 용감할 때 악은 무력해진다. Evil is powerless if the good are unafraid.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돼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사진하고 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5월 30일이 미국의 현충일이었습니다. 우린 6월 6일인데 미국 현충일, 메모리얼 데이라고 그러는데 메모리얼 데이는 5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이니까 그러니까 일요일하고 월요일. 그래서 그냥 항상 연휴예요. 연휴를 만드는데 괜찮은 만화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딸이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현충일은 왜 중요한 날이에요? 아빠라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그 위에 서 있기 때문이란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현충일 휴일이기 때문에 공원에서 이제 불고기 구워 먹고 있습니다. 아빠하고 딸이. 근데 공원 잔디밭 밑에 랜드 오브 더 프리, 자유로운 사람들이 사는 땅, 미국을 랜드 오브 더 프리라고 그러죠. 그 밑에 비석이 쫙 있는데 그 비석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RIP, Rest in Peace, 평화롭게 잠들어 있다 그런 뜻이겠죠. KIA는 Killed in Action, 전투하다가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American Revolution, 독립전쟁,
그 다음에 시빌와 남북전쟁, WW1,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쟁, 월남전쟁, 그리고 최근에 중동전쟁들 해가지고 여기서 수많은 미군 병사들이 죽었는데 바로 그들의 죽음 위에 그 랜드 오브 더 프리, 자유로운 땅이 있고 거기서 그 딸하고 아빠가 그 현충일 날 그 애들하고 불고기를 구워 먹는데 아빠 왜 현충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 위에 서 있기 때문이란다 라고 아빠가 하는 그 이 만화입니다. 예, 그 미국 사람들, 미국 군인들이 이렇게 죽으면은 죽은 사람이 신던 워커하고 그 군화하고 총을 거꾸로 세우고 거기다 이제 쓰고 있던 모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추념을 하는데 Thank you for our freedom. 그 미국 이 만화 그 브랑코라는 만화가가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한테 감사드린다라는 이 만화를 그렸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 잘 그 보살펴 줘야 되는 것이죠. 퀴니팩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이 미국 여론조사 기관에서 바이든 폴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바이든 폴스 어게인 드롭, 바이든의 지지도가 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35%가 잘하고 있다. 이거는 거의 통치 불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우리가 그 마지노선을 보통 40으로 치죠. 40 이하로 내려가면은 이거 통치가 되겠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디스어프루브가 57%.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국 사람들 뭐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외교가 아닙니다. 특히 미국도 외교가 아닌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경제입니다. 경제.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 리세션, 그러니까 아주 경기 불황을 기대하는 미국 국민들이 85%래요. 이거 도대체 경제가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고 이게 5월 21일자니까 뭐 지금 한 열흘 좀 넘은 그런 기사인데 더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6월 8일 날 발표된 거예요. 미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바로 뭐 우리나라 지금 오늘이죠. Biden's approval rating sinks to new low. 그 바이든의 여론조사는 또 최하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지 않고 계속 내려가는 중입니다. 계속 내려가는데 뭐 그러니까 40% 이하로 내려가면은 이거는 도무지 그 어려운 것인데 이거는 모닝 콘설트하고 폴리티코는 아주 유명한 그 여론조사 기관이죠. 거기서 조사했는데 40% 이하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도표로도 보고 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그 방금 생활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햄버거 값하고 그리고 기름값입니다. 뭐 우리도 비슷할 거예요. 우리도 지금 다 차 타고 다니니까 기름값이 뭐 이렇게 왜 올랐어라고 짜증이 나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기름 넣는 사람도 정말 짜증 날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가지고 또 그 생업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디젤도 뭐 리터당 2,000원이 넘은 것 같더라고요. 오죽하면 미국 그 폭스뉴스에서 매일매일 미국 각 주의 기름값을 발표합니다. 기름값을 발표하는데 그게 그냥 계속 몇십 일 동안 쉬지 않고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거의 8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하나도 싸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석유값이 비쌌던 게 말이 되느냐. 텍사스 같은 데는 유정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도 그 뭐 4달러 가까이 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작년 7월보다 지금 금년 6월에 딱 1년 지났는데 뭐 거의 1.5에서 2배 정도로 기름값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스뉴스에서 분석가들이 나와서 비판하는 거예요. 이거 5월 28일자 얘기한 걸 캡처했는데 미국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 것을 자꾸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바이든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기름은 이미 오르고 있었습니다. 바이든의 에너지 정책이 잘못돼서 기름이 오르는 것이지 우크라이나뿐만은 아니다.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미 그 골맞던 것이 터지는 것이죠. 우크라이나는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원인이 키스톤 파이프라인,
그 캐나다로부터 미국까지 그 석유 오는 파이프라인 건설 중지했죠. 엠브리지 라인 5 이것도 중단했고, 그리고 드릴이 가능한 연방정부 땅 80%가 감소됐답니다. 연방정부 여기서 이제 기름을 파내는 거를, 그러니까 미국에서 개인 땅에서 파는 건 뭐라고 못해요. 연방정부에서도 기름을 파내도록 했는데 그거를 80%를 줄였다. 그리고 알래스카 및 멕시코만 석유 채굴을 금지했다. 그래서 미국 자체에서 석유가 옛날에는 다 쓰고 남아서 팔던 나라가 지금 사오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대폭 올랐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고생하는 것이죠. 리터당 한 1,500원 정도에 지난 1년 동안 썼는데 지금은 2,000원이 다 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석유, 가스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부가 참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만화 몇 개 볼게요. 이거 브랑코라는 사람이 만화를 참 잘 그리는데 보수적이에요. 기름 넣는 사람이 이 사람이 민주당 지지했던 사람 같습니다. 바이든이라는 스티커를 뒤에다가 붙였어요. 기름을 넣으면서 화가 나가지고 바이든이라는 스티커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뛰고 있는 이런 사진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주 분노한 그 미국 보통 사람이죠. 이거는 뭐 좀 지난 건데 휘발유 가격이 하루도 내리지 않고 그냥 열흘째 계속 올랐다. 아마 지금은 수십일째가 됐을 겁니다. 또 만화 볼게요.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바이든이 달러를 씹어먹어서 달러를 종이를 뜯어먹었습니다.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 되고 나서 얼마만큼 인플레가 올랐냐? 대략 8%라고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1달러가 1달러 구시를 못하고 92센트 구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이 8% 오른 사람은 작년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플레가 돼가지고 같은 달러가 맥을 못 쓴다는 그런 얘기죠. 인플레이션. 그래서 작년보다 7.9% 2월 달까지 지금은 8%가 조금 넘었더라고요. 8.5%로 나오네요.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가 8.5%가 올랐다. 그러니까 작년에 100원 하던 물건이 지금은 108원 50전이 되었다. 8.5%면은 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거의 10% 올랐는데 뭐 생활하는데 보통 근데 만화가 I did that. 내가 그렇게 했지 하고 바이든이 아주 웃으면서 국민을 기분 나쁘게 하는 뭐 이런 그림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미국 경제가 강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참 다른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뭐 일본까지 방문하고 미국 가서 연설을 했는데, 이건 뭐 바이든을 아주 비판하는 그런 매체지만은, disgusting liar 조 바이든, 정말 기분 나쁜 거짓말쟁이 조 바이든이 뭐 작년 1월 6일 날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 국회 점령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완전한 거짓말을 얘기했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The failed president claimed January the 6th. 작년 1월 6일 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실패한 대통령 바이든이 또 거짓말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기사가 나와요. 최근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미국 이 공화당 상원의원이, 블랙번이라는 상원의원이 Is Biden just inept or are these crises intentional?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게 그냥 능력이 부족한 거야? 혹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기름값이 막 오르면은 그러면 화가 나서 나 휘발유차 버리고 전기차 사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거야 뭐야? 제가 아까 앞에서 강의하면서 야,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정말로 몰랐을까? 등 두드려줘도 핵실험하고 미사일 쏜다는 것은 몰랐을까? 혹은 알면서도 일부러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를 의문하는 얘기를 했는데, 미국 상원의원 한 사람이 지금 바이든이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도가 있는 거야? 국민을 다 거지로 만들어 놓으면 사회주의 할 수 있죠. 국민들이 다 거지가 되면 사회주의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는 공산주의로 못 가요. 바로 하여간 뭐 지금 그래요. 뭐 미국 얘기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전 세계 밀 저장량 2개월 반 분량만 남았다. 그럼 8월 달 되면 밀가루가 다 떨어진다는 소린데,
그러면 한 9월 10월이나 돼야지 밀가루가 나올 텐데 그럼 세계가 굶는다는 소린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다라고 핑계를 대는데 아무튼 뭐 이런 그 우울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랬는데 하여간 밀가루도 모자르고 이런 그 우울한 뉴스들이 조금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항상 상대적인 거라고 얘기했죠. 카보노 대법관이 암살 위협을 받았다. 얘기하면서 직접 암살당한 대통령도 총 맞은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의 13%도 넘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텐데 제가 마침 그 최근에 뭐 10년 전에 썼던 책을 쭉 그냥 한번 다시 고쳐가지고 수정을 하고 날짜 좀 뭐 바꾸고 그래가지고 책을 한번 다시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2판이라고 하기보다도 그 1판의 개정판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미국에 당당했던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가장 미국에 당당했던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이 정말 힘들어했던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 두 대통령은 미국을 정말로 좋아했던 대통령입니다. 미국은 정말 이분들 때문에 쩔쩔맸고 그 미국으로부터 정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최대의 이익을 뽑아낸 그런 대통령이라서 다시 생각하는 이승만, 박정희의 벼랑끝 외교 전략, 벼랑끝 외교 정책은 김정은이나 김정일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승만, 박정희가 했던 것이죠. 카터 대통령이 뭐 다짜고짜로 앞뒤도 없이 그 미군 뺏겠다고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철수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냥 1시간 내내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 정말 그 글라이스튼 대사가 자기는 외교관을 오래 했지만은 두 나라의 정상이 저렇게 정말 주먹질할 정도까지 그 위험한 상황으로 다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죠. 갈 테면 다 가라고. 미군 가려면 다 가라고. 그래서 못 갔습니다. 왜? 저것들이 가라고 그러네. 혹시 핵폭탄 만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못 간 거예요, 미국이. 한국에 핵폭탄 만드는 것보다는 미군이 있는 것이 미국한테 더 나은 것이죠. 예.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들을 좀 쉽게 아무나 읽을 수 있게 썼는데, 뭐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제 책을 제가 소개하려니까 좀 쑥스러운 기분이 들지만은, 예, 한번 나왔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강의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